스케치업을 실행하면 이렇게 모델이 있죠. 모델을 선택하고 델리트 키를 눌러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트레이 툴바의 요소 정보 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케치업은 선과 면의 단위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인 툴을 선택하고 라인으로 사각형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닫힌 선을 만들면은 닫힌 선 안에 면이 만들어집니다. 면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면이 만들어집니다. 이 부분의 단위 요소인 선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요소 정보에 가면 선의 길이 부드럽게 할 건지에 대한 정보, 기본 재질이 있고 태그가 있죠. 태그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 재질은 기본적으로 비어있는 재질이고 재질을 적용을 하면은 색상이 적용되겠죠. 오렌지색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선은 오렌지색 재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스케치업에서는 선에 재질을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의 색상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선의 색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스케치업에서 기능을 추가하는 루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스케치업 프로에서는 루비를 설치하여 선의 재질을 변경할 수 있지만 스케치업 프로에서는 루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선의 색상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면을 선택하고 요소 정보창에 가면 면의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면의 영역 크기를 알 수가 있고 재질은 앞면과 뒷면에 재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재질은 비어 있는데 앞면에 오렌지색을 적용하면은 앞면에 오렌지색이 적용되고 뒷면에 노란색을 적용하면은 노란색이 적용되죠. 면은 앞면과 뒷면에 대한 재질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면은 단독적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위 요소인 선만 이루어져 있죠. 컨트롤 Z키를 눌러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선을 제거하면 선과 마주한 면도 제거되어지죠. 면은 선으로 둘러싸여 있어야만 합니다. 사각툴을 선택하고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 푸시 앤 풀 툴로 육면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 툴을 선택한 다음 선을 하나 제거하면은 선과 마주한 면이 제거됩니다. 따라서 스케치업에서 모델링한 선을 제거할 경우에는 선과 인접한 면이 제거되므로 이 부분을 유의하여 선을 제거해야 합니다. 트레이 툴바의 아웃라이너 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 창은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창입니다. 두 가지의 단위 요소를 하나로 묶어 하나의 요소처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그룹과 컴포넌트입니다. 해당 그룹과 컴포넌트를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 복사되어진 요소가 해당 그룹과 컴포넌트의 인스턴스입니다. 그룹과 컴포넌트를 만들면 자동으로 작업 화면에 해당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인스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룹 인스턴스와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사각 툴을 선택하고 사각형을 그린 다음 푸시 앤 풀 툴로 육면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선택 툴을 트리플 클릭하여 즉 3번 연속으로 클릭하여 육면체 전체를 선택합니다. 무브 툴을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 이동하여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하나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룹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육면체를 모두 선택한 다음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그룹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그룹 인스턴스가 만들어집니다. 인스턴스를 만들면은 만든 인스턴스가 아웃라이너 창에 등록되어집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요소 정보 창에 가면은 인스턴스 이름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A1으로 이름을 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육면체를 선택한 다음 컴포넌트를 만들고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를 등록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 구성요소 만들기가 있죠. 구성요소 만들기를 클릭하면 자동적으로 컴포넌트가 만들어집니다.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화면에 등록되어집니다. 구성요소 만들기를 클릭하면은 그룹과 다르게 구성요소 만들기 창이 뜹니다. 구성요소는 컴포넌트를 말합니다. 정의는 컴포넌트 이름입니다.
컴포넌트 이름을 육면체라고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인스턴스의 이름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서는 B1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아웃라이너 창에 가면은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등록되어졌죠. 컴포넌트 인스턴스는 육면체가 쌓인 도형 모양이고 인스턴스 이름 B1이 있고 하살 가로 안에 컴포넌트 이름 육면체가 있습니다. 그룹 인스턴스는 아이콘이 육면체를 묶은 형태이고 그 옆에 인스턴스 이름이 있습니다. 트레이 툴바의 구성요소 창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홈 버튼을 누르면 홈에 사용한 컴포넌트 정보가 나타납니다. 구성요소 만들기를 하면은 구성요소 창에 컴포넌트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컴포넌트의 인스턴스가 자동으로 화면에 등록되어집니다. 트레이 툴바의 구성요소 창은 컴포넌트에 대한 정보가 등록되어지는 창입니다. 단위 요소 맨을 클릭하면 요소 정보에 맨 정보가 나타나죠. 숨기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해당 요소가 숨겨집니다. 단위 요소는 보기 아이콘이 없습니다. 따라서 단위 요소는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즉 숨기기를 하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인스턴스는 요소 정보창의 숨기기 아이콘과 아웃라이너의 숨기기 아이콘이 같이 적용됩니다.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요소 정보창에서 숨기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숨겨지죠. 숨겨진 인스턴스는 아웃라이너의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스턴스는 보기와 숨기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스턴스는 요소 정보창에 자물쇠 아이콘이 있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잠금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잠금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지고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잠금 해제를 해야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육면체는 단위 요소로 이루어진 육면체죠. 한쪽 면을 선택하고 앞쪽의 재질을 입히면 오렌지색을 입혀 보겠습니다. 선택되어진 단위 요소에 대한 색상만 적용되죠. 두 번째 그룹 인스턴스를 선택하고 그룹 인스턴스의 기본 재질을 노란색으로 선택하면 인스턴스 자체가 하나의 요소로 생각하면 되므로 전체 인스턴스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경되어지죠. 인스턴스를 더블 클릭하면 인스턴스 편집창으로 들어갑니다. 편집창에 들어가면 인스턴스 안의 단위 요소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단위 요소의 앞면 재질을 빨간색으로 적용시키겠습니다. 편집창에서 나와서 인스턴스의 재질을 보면 노란색이지만 단위 요소의 색상이 빨간 부분은 빨갛게 표현이 되어지죠. 즉 단위 요소의 속성이 인스턴스의 속성보다 우선합니다. 단위 요소의 속성이 없을 경우만 인스턴스 속성이 적용됩니다. 컴포넌트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요소 정보창에 인스턴스 이름이 있고 컴포넌트 이름이 있죠. 재질을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두 인스턴트를 모두 선택한 다음 이동 툴을 선택하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동을 하면 복사가 되어지죠. 곱하기 4를 하여 3개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크기를 조정하는 아이콘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룹 인스턴스를 하나 선택하고 크기를 조절해 보겠습니다. 다른 그룹의 인스턴스의 크기는 변화가 없죠. 즉 인스턴스는 하나의 개별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 인스턴스를 하나 선택하고 크기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기가 변경되어지죠. 다른 컴포넌트 인스턴스의 크기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스턴스는 하나의 개별 요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룹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여 편집창에 가겠습니다. 편집창에 가서 위쪽 부분의 단위 요소의 면의 재질을 검은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편집창을 나와서 보면은 다른 그룹의 인스턴스 색상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룹 인스턴스는 하나의 독립된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성 요소 창에서 육면체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커서를 화면으로 가져가면 자동으로 복사가 되어지죠. 컴포넌트는 인스턴스를 계속 복제해 낼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육면체 컴포넌트에 대한 인스턴트가 하나 만들어지죠. 컴포넌트 인스턴스 하나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여 편집창에 들어갑니다. 면을 하나 선택하고 앞면의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편집창을 나와서 보면은 컴포넌트 인스턴스의 모든 단위면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 창에 가서 육면체 컴포넌트를 보면은 위쪽의 단위 요소 면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변경되어져 있죠. 인스턴스를 하나 더 복제하여 만들면은 새로 만든 인스턴스도 이쪽 면이 노란색이죠. 컴포넌트 인스턴스를 하나 선택하고 편집창에 가서 푸시 앤 풀 툴을 선택하여 높이를 변경해 보겠습니다. 모든 컴포넌트 인스턴스의 높이가 같이 변경되어지죠. 컴포넌트 인스턴스는 컴포넌트의 속성을 상속받습니다. 즉 편집창에 가면은 컴포넌트의 속성을 변경하는 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편집창에서 속성을 변경하면은 컴포넌트의 속성이 변경되어지고 이 변경되어진 속성은 모든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이 속성을 상속받아서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서 변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룹 인스턴스와 컴포넌트 인스턴스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룹 인스턴스는 각각의 인스턴스가 독립되어진 개별 요소이므로 다른 인스턴스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컴포넌트 인스턴스는 개별 요소이지만 컴포넌트에 독립되어지지 않고 속성을 상속받습니다. 컴포넌트 속성을 변경하면 해당 컴포넌트의 인스턴스는 모두 함께 속성을 상속받아 속성이 변경되어집니다. 그룹 인스턴스 안에 그룹 인스턴스도 포함될 수 있고 컴포넌트 인스턴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중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인스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포넌트 인스턴스 안에 컴포넌트 인스턴스도 포함될 수 있고 그룹 인스턴스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여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방금 만든 그룹 안에 선택한 그룹 인스턴스와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포함되어집니다. 아웃라이너 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소 검색은 인스턴스를 검색하는 거죠. A1을 검색하면은 A1 인스턴스가 검색되어집니다. 해당 인스턴스를 클릭하면은 작업 화면에서 인스턴스가 선택되어집니다. 눈동자는 해당 인스턴스를 숨기거나 보이게 합니다. 이 아이콘은 요소를 축소시킵니다. 다중 요소를 선택하고 아래의 선택된 요소 표시를 클릭하면 하위 요소들이 보입니다. 요소 정보창에 가서 그림자를 적용하는 두 아이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표시창에 가서 아래쪽에 가면 그림자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림자를 활성화합니다. 이 아이콘은 선택된 요소에 그림자를 적용시킵니다. 이 아이콘은 다른 요소의 그림자를 표시할 건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모델을 선택하고 그림자를 적용시키겠습니다. 모델의 그림자가 생기죠. 육면체를 선택하고 이 버튼을 클릭하면 다른 요소의 그림자가 적용이 됩니다. 구성 요소 창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3D 웨어하우스에서 원하는 컴포넌트를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의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의자를 하나 선택하고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다운로드를 하면은 작업창에 해당 컴포넌트 인스턴스가 만들어지죠. 구성 요소 창을 활성화하고 홈 버튼을 누르면은 다운로드한 의자 컴포넌트가 생성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업 화면에서 모델을 선택하고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 아이콘은 작업 명령에서 사용되지 않는 컴포넌트를 제거하는 아이콘입니다.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모델이 없으므로 모델 컴포넌트가 제거되어지죠. 새로운 스케치업 파일을 만들고 무비 버튼을 이용하여 모델을 뒤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사각툴을 선택하고 모델을 가리는 백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백이 안 가려지죠. 키보드의 방향키를 누르면은 축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백을 만들고 재질 창에 가서 검색을 하여 백돌 부분에 가서 나무 재질로 백을 만들겠습니다. 사각툴을 선택하여 유리에 해당하는 사각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벽과 같은 방향이 되어야겠죠. 여기서도 키보드의 방향키를 클릭하여 같은 방향으로 만든 다음 사각형을 그립니다. 재질창에 가서 유리거울에서 반투명 유리를 선택하고 적용을 시킵니다. 드립을 클릭하여 모든 구성요소를 선택합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구성요소 만들기 명령을 실행합니다. 정의는 컴포넌트 이름입니다. 이름을 창문으로 정하겠습니다. 설명은 컴포넌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연결 대상은 컴포넌트를 만들고 만든 컴포넌트에서 복사를 하여 작업 화면에 인스턴트를 가져갈 경우 다른 요소 위에 인스턴스를 놓을 때 인스턴트가 다른 대상과 어떻게 부딪혀서 놓아질 것인지를 결정하는 부분으로 없음을 선택하면은 임의로 마우스로 가져가서 놓는 위치에 인스턴트가 놓여집니다. 가로 세로 기울어짐은 선택되어진 방향으로만 해당 요소와 만나지게 됩니다. 모두를 선택하면 세 가지 방향 모두가 선택되므로 모두를 선택하면 됩니다. 연결 대상을 선택하면 개방부 잘라내기가 활성화되죠. 개방부 잘라내기를 선택하고 확인을 하여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리에 해당하는 인스턴트를 벽에 가져가면 반투명 유리가 적용되지 않죠. 개부구 잘라내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부과하려는 벽의 Z축과 유리의 Z축이 직각이 되어야 합니다. 창문을 더블 클릭하여 컴포넌트 편집창으로 들어갑니다. 축 변경 툴을 선택하여 컴포넌트 Z축이 부과하려는 요소의 Z축과 직각이 되게 설정을 합니다. X축을 같게 하고 Y축을 Z축으로 만들면은 Z축이 벽의 Z축과 직각이 되겠죠. 편집 모드를 나가면은 컴포넌트의 모든 인스턴트에 축 변경을 적용할 건지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무비 툴을 이용하여 창문을 벽에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투과가 되어지죠. 이 기능이 개부구 잘라내기 기능입니다.